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제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내면서 그냥 학부모로서 이건 아이들한테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이건 참 좋다, 이런 점이 하나 있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고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공부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그냥 부모로서 이런 건 참 아이들한테 좋은 것 같다. 바로 방학입니다. 방학.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엔 캐나다에서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봤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엔 방학이 보통 이제 겨울에 그 크리스마스 기간 해가지고 새해 포함해서 한 2주 정도 보통 방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절 방학이 한 일주일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맘때면 아마 지금 5월 말경이잖아요. 그럼 캐나다는 이제 학교가 끝납니다. 그리고 8월 말에 이제 다시 새학년이 시작될 때까지 지금부터 6월, 7월, 8월까지 3달의 방학이 있습니다. 저 그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겨울방학 그 크리스마스 기간 2주 딱 쉬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거의 모든 직장이 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홀리데이 기간입니다. 그 할리데이 기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쉬고,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부활절 방학 기간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모든 회사가 다 방학은 아니지만 아이들 어쨌든 부활절 기간에 그렇게 방학 일주일 하고, 그리고 여름에 그 학년이 끝나면서 여름 전에 학년이 끝나면서 긴 여름을 3개월을 방학하는 거 환상적이죠. 환상적. 네. 한국은 이제 뭐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여름방학은 한 달, 그리고 이제 뭐 겨울방학은 거의 뭐 봄방학 포함해서 뭐 2달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이제 약간 좀 변한 것 같아요. 여름방학이 뭐 짧으면 뭐 3주, 4주,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이제 뭐 봄방학이 없어지고 이제 겨울방학이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 그렇게 여름, 겨울 두 번에 있고, 뭐 그것도 장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시죠? 방학기간 되면 아이들이 학원에 또 다녀야 되잖아요. 뭐 집중과정, 여름방학 집중과정, 겨울방학 집중과정.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학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방학 기간에도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 솔직히 저는 좀 안타깝죠. 그게 꼭 나쁘다고도 할 수 없지만 한국 현실에서 그게 꼭 좋다고만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캐나다 아이들 기준으로 캐나다 아이들은 뭐 열이면 학원을 안 다니죠. 그러니까 방학이 여름에 3개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환상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레이시아 제가 보내면서 아이 학교 보내면서 좋은 점은, 이게 텀 중에 일주일 정도의 방학이 벌써 1월에 시작했거든요. 아이 그 새학년이 1월에 시작했는데 지금 5월 말이잖아요. 벌써 4번에 일주일 뭐 약간 일주일이 넘은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는 만 10일은 안 되겠지만 일주일이 좀 넘은 적도 있었고, 최소 일주일의 방학을 벌써 4번 했어요. 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여기는 그 CNY라고 하는데 Chinese New Year라고 하죠. 여기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제 구정을 그 CNY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일주일 쉰 거 포함해서 벌써 4번이나 이런 단기 방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브레이크이죠. 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원래 학교 방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그런 스타일이어서 방학이 많으면 무조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단기 방학이잖아요. 아이들이 좀 숨 쉴 그런 여유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전 그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매번 열심히 달릴 수는 없잖아요. 한국 아이들은 학기 중에는 정말 열심히 달리고, 방학 중에는 또 시간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달리고, 정말 숨 쉴 틈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뭐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 잘해야 됩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잘 사나요? 아니요. 뭐 저랑 제 와이프도 공부를
뭐 요즘은 박사 하신 분들도 워낙 많으니까 뭐 저희는 저랑 와이프 모두 석사까지 했는데, 그러면 뭐 공부를 아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 기본보다는 조금 더 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뭐 저는 또 이 나이를 먹고 공부의 즐거움을 깨달은 경우라서 또 지금까지도 그냥 저는 평생을 공부하는 모드로 삽니다. 뭐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나이를 먹고 공부하는 즐거움을 안 경우에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뭐 과도하게 그렇게 요즘 아이들처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공부를 잘했던 기간이 있고 공부를 하지 않았던 기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즘 아이들처럼 계속 그렇게 그냥 무조건 달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뒤늦게라도 더 공부의 즐거움을 더 아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아이들이 그렇게 숨 쉴 수 있는 틈들이 계속 있다는 거,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지금 아이 보내면서 기본적으로 여기 아이 학교 때문에 왔지만 학교 보내면서 만족스럽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은 막 교육에 진심인 아빠 그러지만 저는 아이 학교 보내면 보낸 걸로 끝입니다. 뭐 아이 학교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솔직히 그런 거에 크게 이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죠. 네, 제가 생각해도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 학교를 제가 고른 거고 이 학교 괜찮은 학교다 싶으면 그냥 보내고 믿고 보냅니다. 뭐 보내는 중에 계속 의구심을 갖거나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잘 고르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 선택을 믿는 겁니다. 어차피 어떤 선택을 하건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단점에는 귀랑 눈을 닫고요, 장점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만 보여요.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겁니다. 특별히 불만이 없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어제는 마침 아이 학교 그 정기 총회가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 총회가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역시나 만족스럽습니다. 그냥 좋게 보려니까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콩깍지가 이렇게 딱 있으면 다 좋아 보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 이제 또 그 홀리데이 기간이 시작됐는데 좋습니다. 아이 또 시험도 끝났고 단기 방학이고 아이도 마음 좋겠고 또 부모 입장에서도 그래도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방학하면 또 잘 쉴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뭐 제 영상을 몇 번 보신 분들은 혹시 아실지도 모르지만 저희 아이도 일주일에 한 번 그 학원을 갑니다. 여기 말레이시아에서도 뭐 꼭 한국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로컬 아이들도 학원 수업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말레이시아는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선 뭐 튜션이라고 하거든요. 정확한 영어로 하면 우리 튜이션이라고 해야죠. 어쨌든 튜션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 아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학원을 가서 한 심화 수학 2시간 한 15분 수업을 듣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얼마 전에는 학원 선생님이 그냥 메시지가 왔어요. 안 보내는 게 좋겠다. 오히려 그 아이는 학원 수업이 필요한 아이가 아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혼자 잘 알아서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전혀 학원의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음 달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혹시 저도 뭐 학원 선생님을 오래 했지만 네 아이 뭐 진상이니까 그냥 떨쳐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히려 혼자 잘하고 있는데 혼자 더 진도도 잘 나갈 수 있는 아이인데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아는 아이인데 학원 수업을 하다 보면 오히려
아이가 그 진행하는 걸 더 느리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아이한테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도 이제 학원 수업을 여기서 그냥 뭐 말레이시아도 하도 사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또 저도 한국에서는 워낙 캐나다 수학이 그 진도가 한국과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다른 학원은 아이가 전혀 다니지 않았지만 그래도 동네에 있는 그 공부방에 가서 주 뭐 2회씩 이렇게 공부를 하곤 했어요. 학기 중에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다니는 동안. 그래서 이곳에서도 수학은 혹시 어떨지 몰라서, 또 아이가 심화 수학 듣는 건 처음이어서 한번 그렇게 학원에 자리를 웨일리스트에 걸어놓고 연락이 와서 그렇게 한 2달 정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아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어진 문제를 받았을 때 이제 어쨌든 아이가 가장 먼저 이렇게 그 문제를 다 소화하는 아이 중에 한 명이라고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냥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선생님도 아이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줬고 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이제 학원도 안 다닐 것 같아요. 그냥 여기 국제학교 공부는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나오는 구조입니다. 물론 뭐 사교육이 필요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고, 또 뭐 영어적으로 뭐 좀 튼튼하면은 학교 공부를 따라가는데 당연히 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과목이 다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제가 말레이시아 지금 여기 국제학교 아이 보내면서 만족하는 그 점 중에 또 하나는 아이를 그렇게 푸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저는 한국에서는 아이가 학교 생활하는 게 참 그냥 부모로서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왜냐면 뭔가 계속 쫓겨야 되는 좀 그런 분위기들. 제 아이는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원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하지만, 아이의 그 주변 친구들을 보면 모두 아시잖아요. 한국에선 뭐 중고등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 혼자 공부하는 친구 거의 없죠. 뭐 인강이든 뭐 학원이든 과외든 뭐 어떤 경로로 간에 계속 이제 그것도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과목을 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한국은. 그게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죠. 분명히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게 또 필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냥 학교 공부만 잘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온다, 뭐 좋은 대학 간다, 이런 거 솔직히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전에 우리 세대에 뭐 항상 수능 1등 뭐 이렇게 뭐 학력고사 1등 나오면 그냥 학교 공부에 충실히 했어요. 뭐 그때는 그게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오랜 기간 학원에서 수업하면서 그리고 사교육 분야에 있으면서 나중에 그런 말 하면 아시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 학교 공부만으로 뭐 수능 성적을 최고로 잘 받을 수 있다거나 뭐 학교 성적을 굉장히 최상위권으로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거짓말입니다. 지금의 한국 현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조금 부모님이 자기 중심만 잘 이렇게 잡으신다면 아이가 좀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 밖의 교육 시스템은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뭐 시험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문제를 꼬아서 낸다거나 굉장히 불필요한 것까지 많이 집어넣어서 아이들을 힘들게 한다거나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적어도 정말로 중요한 거, 꼭 알아야 되는 것만을 공부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열심히 하는 친구라면 기본적으로 성적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게 적죠. 꼭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공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공부해야지만, 한국처럼 공부해야지만 만약에 다 된다면 차라리 저는 인도식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인도식하고 싱가포르 스타일로 적어도 빡세게 공부하고, 진짜 소위 아이들 말로 개빡세게 공부하는 거죠. 개빡세게 공부하는 거,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영어로 그렇게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경쟁력도 있는 겁니다. 예. 한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대학도 그렇고 그 대학 이후에 커리어를 밟아 나갈 때 한국어로만 그렇게 진행되는 한국의 입시는 한국 안에서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면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한국 안에서만 지지고 볶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 밖에서 나오면 같은 노력을 할 때 아웃풋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게 한국 아이들의 우수함도 있겠지만 거기에 영어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학교 보내는 한 명의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